물 쏟으면 와 돈 들어오나 보다. 그릇 깨지면 야 억장 소멸됐나 보다. 막 누가 와갖고 뭐라고 하면 아 성장할 때가 됐구나. 더 많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갈 때가 됐구나. 자, 넘어와서 두 번째 법칙 볼게요. 첫 번째가 세렌디피티의 법칙이고요. 자, 두 번째가 어쩌면 모든 행운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수의 원칙과 맞물려 있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인데 뭐냐? 공시성의 법칙이에요. 공시성이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동시성. 여기서는 공시성이라 써있어요. 공시성. 하지만 동시성이랑 같다. 그냥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읽을게요.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초월한다. 즉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결과는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기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시성의 법칙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렇죠? 뭔가 이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잖아요. A랑 B가 상관이 없어 보여.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막 연달아서 막 펼쳐진다라는 거죠. 동시성, 동시다발적으로. 자, 각각의 사건은 인과율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서 연결될 때도 많다는 것이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배우자와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고 치자. 자, 그러나 당신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여행이라는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엄청난 흥분을 안겨준다. 자, 여기에서 이 등장인물들은 하와이 여행이 굉장히 설레는 소망인 거예요. 하지만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하지만 하와이 여행은 설레더라. 자, 당신이 하와이 휴가라는 아이디어를 감정적으로 만들었다. 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은 의식의 영역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리잡고 있는 무의식으로 전달된다. 그 결과 당신은 긍정적인 파동을 방출하고 이 파동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과 환경을 끌어당긴다. 자, 뭐라고요?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무의식으로 전달이 되면은 우리한테서 파동, 긍정적인 파동이 나옵니다.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에너지 장을 발산한다고, 그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장을 발산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하는데 그 파동들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환경들을 불러오더라. 예시를 계속 보면 그날 당신은 출근하면서 배우자에게 언젠가는 하와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한다. 몇 시간 뒤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 당신의 업무가 엄청나게 깔끔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회사가 비수기니까 한 2주 정도 휴가를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다. 자, 같은 날 점심에 친구가 새 여행사의 하와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호텔비와 항공료, 육상교통비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구는 당신이 방문하고 싶은 섬과 당신에게 이상적인 호텔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와이에 꼬박 일주일을 머무는 비용이 $2,000도 되지 않는다. 그날 밤 집에 와보니 소득세, 환급금이 우편으로 와있다. 뜻하지 않게 $2,000가량이 초과과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00가 딱 세금 환급금으로 돌아와서 마치 공짜로 가는 것처럼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당신은 아주 분명하게 감정이 고무된 채로 배우자와 하와이 여행을 가는 생각을 했다. 이날 발생한 3가지 사건 중 어느 것도 나머지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지만 그 모두가 조합되어 하루도 안 지나서 당신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었다. 이런 일은 해당 구역에 들어가면 언제나 발생한다. 당신이 감정을 자극하고 생각을 분명히 가다듬고 강렬하게 욕망하고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면 세렌디티의 법칙과 동시성의 법칙이 보여주는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 사건들을 서로 이어주는 매개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당신이 진정 원하는 일에 관한 생각을 통해서 제공한 의미뿐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부여한 의미. 이거 의미 부여 아니에요? 합리화 아니에요? 그 의미 부여가 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주더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분명치가 않거나 혼란스럽고 서로 모순이 된다면 이런 원칙들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힘의 작동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렌디피티의 법칙. 뭐냐? 어떤 안 좋은 일이 와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이 일은 더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징검다리야, 초석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걸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 온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시성의 법칙인데 뭐 어떤 간절한 소망, 열망 이런 것들을 감정과 함께 생각과 함께 딱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거랑 연관된 일들이 막 연달아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설레발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해봐라.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제가. 그죠? 의미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마음공부도 잘합니다. 좋은 식으로 의미부여 잘하는 사람, 나쁜 건 의미부여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막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업보가 많은가,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좋은 일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쓰고 처음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태도예요. 이걸 듣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버겁죠? 나 저렇게 하는 게 힘들고 버거워, 나 저렇게 이제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아직 이렇게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거야. 내 삶에선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마음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습관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보니까 좋은 일 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동으로 나쁜 일이 와도 이 일 통해서 더 좋은 게 오겠네? 그냥 자동이라니까요. 애써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애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 자동화 시스템.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운동처럼 처음엔 지쳐도 점점 저게 포인트예요. 저게 포인트인 게 모든 게 지쳐요. 운동도 지쳐요. 공부도 지쳐요. 음악도 지치고요. 뭘 배울 땐 항상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힘들지 않은 지점이 와요. 거기까지는 가야 돼.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더라. 자전거를 탈 때도 매번 넘어지잖아요. 처음에 뭐 하나 배울 때 그렇다니까요. 그죠? 피아노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뭘 하나 배울 때 항상 배울 때는 되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안 돼. 마음 공부도 그래. 마음의 근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 그게 마음의 근육인 거예요. 막 내가 매번 애쓰고 매번 막 아등바등 이거 내가 오늘도 좋게 생각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뭐 좋은 일 오겠다. 이 일이 왔다고 내가 또 성장하는구나. 물론 처음부터는 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막 어떤 일이 왔을 때 처음에 기분 나쁘다가 금방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한두 시간 기분 나빴다가도 여태까지 경험상 이 일을 통해서 난 더 성장할 거고 더 성장하면 이 일 덕분에 더 좋은 일 올 거니까 뭐 기분 나쁠 거 있나? 감사하다. 그 일을 맡아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 맞아요. 이제 자동입니다. 그릇만 깨줘도 신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순간 자동이라니까요. 저도 막 이제 막 물 쏟으면 돈 들어오나 보다. 뭐 그릇 깨지면 업장 소멸됐나 보다. 막 누가 와갖고 뭐라고 하면 성장할 때가 됐구나. 내 그릇이 커질 때가 됐구나. 더 많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갈 때가 됐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오겠구나 하는 것은 사람들을, 나를 고취시켜요.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어줘. 더 멋진 일들이 오겠구나. 나쁜 일이 오면 올수록 더 멋진 일과 연결되겠구나. 그러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나쁜 일은 좋은 일의 투석, 징검다리, 자양분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게 올 거니까. 맞잖아요. 그죠?